안녕하세요. 코인 탈출기의 니마입니다. 7월 29일 목요일 하루가 지났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현황 현재 4,600만원 초반대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일 연속 계속 상승을 하다가 살짝 지금 오늘은 음봉이 떴는데요. 거의 멈춰 있을 정도로 이 가격대에서 더 떨어지지 않고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양이죠. 그리고 간만에 리플이 지금 거래대금 1조 2천억을 넘으면서 어제 최저가 734원에서부터 최고 851원까지 올라갔고요. 오늘은 그것보다는 약간 좀 하락한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플레이뎁이라는 코인이 좀 상승을 많이 했네요. 네, 이 플레이뎁 코인은 얼마 전처럼 단타를 했다면 몇 번 도전을 해봤겠지만 스윙 투자로 투자 전략을 변경했기 때문에 플레이뎁 코인은 생각 안 하겠습니다. 코인마켓캡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현재 시총으로 보자면 2562위에 있고 거래량 1.2조, 전부 99.92%가 업비트에서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김치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종목에는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단타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 노려볼 만한 종목일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소식들 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다시 4만 달러 회복, 상승 신호탄 이런 기사인데요.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저항을 테스트하면서 매수자들은 이익을 내고 있다. 일부 분석가는 더 큰 상승을 위해 한 단계 쉬어갈 때라고 평가하지만 시장 분위기는 지난주 이미 크게 개선됐다. 웨이브 파이낸셜의 저스틴 추 선임 트레이더는 3만 5천 달러는 쉽게 넘겼지만 4만 달러 돌파는 그리 수월하지 않을 것이라며 채굴업자와 매도자는 현금화를 시도 중이고 매수자가 그 충격을 흡수한 뒤 가격 상승을 견인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비트코인은 가격 상승에 대한 강력한 저항으로 기존 가격대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강세에서 약세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다. 추 트레이더는 비트코인은 200일 이동평균을 바짝 추격했지만 또 한 번 실패했다. 지난 6월에 이어 벌써 두 번째라며 다시 한번 숨 고르기를 한 뒤 35,000달러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자산 중개업체 글로벌 블록의 알렉산드라 클락 트레이더는 비트코인이 200일 이동평균을 돌파하는 순간 시장의 자신감이 회복되는 것은 물론 많은 시장 참여자는 이를 회복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네, 지금 여기 기사에서도 봤듯이 비트코인이 지금 4만 달러대에 다시 지금 돌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3만 5천 달러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200일 이동평균선이 여기입니다. 지금 4만 4천 달러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4,8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시장의 자신감이 회복되는 것은 물론 많은 시장 참여자는 회복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비트마이닝에서 중국 외의 나라의 암호화폐 채굴장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사인 비트마이닝이 중국 이외의 지역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채굴장을 확대하겠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날 비트마이닝의 발표에 따르면 비트마이닝의 비트코인 채굴기는 카자흐스탄으로 옮겨지고 있다. 비트마이닝은 28일 기준 카자흐스탄 채굴장에 이미 3,819대의 채굴기가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해시레이트 규모는 172 페타해시 수준이다. 해시레이트란 암호화폐 채굴을 위해 네트워크에 동원된 연산력의 총합을 의미한다. 비트마이닝은 추가로 4,033대의 채굴기가 카자흐스탄 채굴장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카자흐스탄 채굴장 확장을 위해 비트마이닝은 2,500대의 비트코인 채굴기를 약 660만 달러에 별도로 매입했다고도 덧붙였다. 비트마이닝이 매입한 채굴기는 일주일 이내로 카자흐스탄 채굴장에 도착할 전망이다. 비트마이닝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중국 이외의 지역에 이더리움 채굴장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비트마이닝은 현재 중국 본토 바깥에서 86.4기가해시 규모로 이더리움 채굴을 하고 있다며 올 10월 말까지 중국 바깥의 이더리움 채굴 규모가 4713.6기가해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채굴이 일단 중국을 떠나면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인데 인구는 1800만 정도밖에 안 되지만 우리나라보다 몇 배는 큰 국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이런 깜짝 뉴스가 또 나왔는데요. 카자흐스탄 정부 법정화폐로 비트코인 거래 허용. 그동안 암호화폐에 부정적이었던 카자흐스탄 정부가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지 매체 카바르24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정부는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향후 1년간 암호화폐 거래에 시중 은행 계좌 사용을 허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AFIC에 등록된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는 법정화폐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시범 사업에 어떤 금융기관이나 은행이 참여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카자흐스탄에서는 합법적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없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1년간 합법적으로 암호화폐 서비스 사업을 허용해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투자자 보호와 잠재적 위험을 평가할 계획이다. 실제로 시중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협력하는 데는 상당한 위험이 뒤따른다. 은행 계좌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다가 금융사고가 일어나면 은행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면 국제 금융사업에 차질이 생긴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시범 사업에 나서게 된 원인으로 암호화폐 채굴장의 확대로 인해 관련 산업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지난 5월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채굴을 전면 규제하면서 많은 채굴업자가 카자흐스탄으로 사업장을 옮기고 있다. 카자흐스탄 블록체인 데이터 산업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채굴량의 6에서 8%가 카자흐스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카자흐스탄이란 나라에서는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채굴장이 이제 많이 생기고 비트마이닝 같은 회사에서 지금보다도 더 많이 채굴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관련 산업이 오게 되면 이런 부가적인 부분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채굴이 성행하고 늘어난 수요 대응 목적에서 1년간 시범적으로 진행한다고 하긴 하지만 엘살바도르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금 받아들인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뉴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물인 노브그라츠가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가 아마존발 루머가 아닌 기관 매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암호화폐 거물이며 억만장자 투자자인 마이크 노브그라츠가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로 회복한 건 아마존의 비트코인 결제 허용설 때문이 아닌 기관 매수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29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마이크 노브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최고 경영자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하면서 반등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매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일례로 FTX 거래소의 경우 최근 60명 이상의 투자자들로부터 약 9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으며 기업 가치는 180억 달러까지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노브그라츠에 따르면 투자자 중에는 소프트뱅크 그룹, 벤처 캐피탈 회사 세콰이어 캐피탈, 사모펀드 거인 토마 브라보, 미국 헤지펀드계 거물 다니엘 로보의 서드포인트, 폴 튜더 존스 패밀리, 영국 헤지펀드 매니저 엘린 하워드 등 유명 투자자들이 포함됐다. 그는 기관 투자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투자자들이다. 이들이 암호화폐 강세 랠리에 다시 불을 지폈고 어느 정도 암호화폐 시장이 사라지지 않는 진짜 시장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반면 그는 정치인은 더 많은 암호화폐 교육이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노브그라츠의 정치인 비판은 미국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의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인터뷰를 두고 한 말이다. 워런 의원은 최근 CNBC 스쿼크박스에 출연해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방책이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7월 29일 오전 11시 15분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글로벌 비트코인 시세는 약 39,842달러를 기록 중이다. 시가총액은 약 7,473억 달러 규모이며 도미넌스는 48.4% 수준이다. 이렇게 노브그라츠가 얘기한 것처럼 기관 투자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 하나의 예로 거래소 하나에서만 60명 이상의 투자자들로부터 9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 이렇게 지금 많이 있는데요. 저도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고 올라갈 때가 된 건 맞지만 그래도 뭔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아마존이 아니었나 생각했는데 오보라고 판단 났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고 가격을 방어하는 걸 보고 이게 무슨 요인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거래소에 물량이 없다는 얘기는 상승을 예상하고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요 근래에 비트코인 상승의 요인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얘기도 하나 있는데요. 이더리움 거래량이 증가해서 비트코인을 추월했다 이런 기사고요. 대규모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다각화하면서 2021년 1월에서 6월
이더리움 시장이 비트코인보다 3배 빠르게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2020년 동기 기록인 920억 달러 대비 1461%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헤지펀드나 기부재단, 기업 등의 대형 고객사가 상반기 처음으로 이더리움 투자를 했다. 그 요인으로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장기 유지력을 가지고 있고 포트폴리오에서 차별화된 역할을 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 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탈중앙화 금융의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작업 증명 방식이 아닌 지분 증명 전환을 통해 이더리움을 수익성 있는 자산이 될 거라는 긍정적인 인식, 그리고 EIP 1599 업그레이드를 통한 공급 감소. 8월 4일날 예정되어 있는 런던 하드포크를 얘기하는 거겠죠. 제 생각에 하드포크 전까지 가격이 좀 많이 오르다가 하드포크를 기점으로 이더리움이 다시 좀 약간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이더리움 현황을 보면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하드포크가 끝나고 좀 오르려나? 오히려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네, 현재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어쨌든 이더리움도 비트코인 못지않은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저희 같은 코인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좋은 소식입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이제 평가받는 게 비트코인밖에 없는데 그런 종목이 하나라도 늘어나는 것은 이 시장 전반에 장기적으로 좋은 일이 되겠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좀 더 선전해 주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현재 가격대 잘 지켜주다가 계속해서 상승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저는 또 공부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탈출기의 니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